악역은 부하한테 시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움을 받는 건 최소화해야 되는데 정 미움을 받으려면 대리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분들이 2인자를 적응하는 단계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허허. 여론을 환기시킬 때는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식민 지배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에?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통치 방식이 좀 떠오른다. 불편하지만 군주론이 한국에 1958년에 방영이 됐어요. 58년? 네, 굉장히 일찍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일본은 19세기에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19세기? 네. 저는 읽으면서 이건 99.9% 봤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일본에서 19세기에 번역됐다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100%네, 그럼.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막 찌찌찌 막 서로 네. 나가는데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짓밟으려면 확실히 짓밟아줘야지 어설프게 짓밟으면 복수심을 갖는다는 거죠. 완전히 밟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꼼짝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랬거든. 1910년대 무력으로 처단한다 그러면서 태영 부활하고 조선인만 때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이자로 맞고 온갖 나쁜 짓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마키아벨리즘에 따르면 일왕이 왔어야지. 일로 왔어야지. 안 왔잖아요.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짚은 거지 일본이. 우리가 3.1운동으로 맞선 거예요. 만약 일왕이 와서 통치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땠을까요? 결과가 뭐 더 지배 기간이 길어졌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측하는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다른 점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물리적 위치에 굉장히 종속돼요. 그러네, 생각보다. 네. 물리적 위치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러면 아 몰라 언제가 공부하겠지 라고 짜증을 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 오늘은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러면 애가 어서 할까? 이게 물리적 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얘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왔다. 그러면 지배력을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랑 교장 선생님이 없을 때, 사단장님이 부대에 있을 때와 부대에 없을 때, 사단장 와닿는다. 네, 부대원들도 사단장님이 어디 없을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훨씬 구속력을 덜 받죠. 그걸 아예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미국 시스템이죠. 우리가 못 가.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50개 중에 다 못 가니까 그냥 아예 독립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가지 못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이런 맥락 없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 따라가면 문장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 완전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아. 사실 이 군주론의 뒷부분을 읽을 때는 어떤 나를 다스리는 기술이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되게 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노력이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된다고. 이거는 포르투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포르투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맞설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순간들이 오고 나를 둘러싼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소설로 쓰는데
영어를 잘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저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포르투나가 나를 전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또 어떤 비관론자들은 아버지 재산이 나를 다 결정한다. 수저론이잖아요. 네, 금수저 태어나면 성공하고 난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정확히 50-50. 포르투나 있고 그거하고 별개로 나의 비루트도 있는 거죠.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앞에 내 운명이 있을 때 이거를 우유부단하게 있는 것보다 그걸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고 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그렇게 자, 군주론을 읽으면서 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읽으니까 더 이제 이해가 빨라진 것 같은데 현대 사회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이 책에서 이제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집단이 잘하거나 국가가 잘하면은 지도자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자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맞아요. 이거는 선택 불가라는 거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그 국민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 예.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끝내 얘기 안 하는 게 현대의 리더십에서는 반드시 추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군주론의 끝내 안 나오는 얘기가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 안 해요. 여기 어떻게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 없어요. 사실은 마키아벨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심리학자가 됐을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군주론이 아니라 리더론을 만약에 쓰게 되면서 이런 수많은 얘기를 좀 더 예의 바르게 했지만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챕터는 리더는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 그게 추가가 됐어야 된다. 네. 저는 군주론을 다 읽은 다음에 사실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500년이나 지난 이 책을 특히나 잔인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기분 나쁜 문장들도 있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군주론을 읽어야 한다고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군주가 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주론이 국민들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두가 리더니까. 그래서 어쩌면 모두가 꼭 읽어야 하는 지침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Oh, to see without my eyes